네, 건강과 복을 부르는 생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집에 걸어 놓으시면 좋은 기운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광물질을 특수 광물질을 했다고 그래요. 전화번호 010-5515-1800으로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전화로도 기 상담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전화하시면 상담받고 그림도 상담이 됩니다. 전화하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 모셨습니다. 자, 우리 강신업 변호사가 얼마 전에 입당했다는 소식은 전해줬는데, 네. 왜 입당한 거죠? 모르시는 분. 예, 김정진 씨가 입당했다는 겁니다. 예, 김정진 씨가. 예, 그렇죠. 예, 김정진 씨가 이제 구치소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이준석의 그 성상납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함으로써 그야말로 이준석의 범죄 행위를 밝히는데 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어요. 근데 그 입당의 변이 굉장히 재밌고 아주 그 양반 천재잖아요. 거의 천재죠. 제가 만나봐도. 예, 그런데 사실 변이 뭐예요? 그 이준석이가 계속해서 입당하기 좋은 토요일 뭐 그러면서 입당을 계속 재촉하잖아요. 했죠. 예, 계속 아시죠? 그래서 입당을 계속해서 지금 자기가 이제 지금 리스크를 갖다 입당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전당대회에 나가가지고 마치 다시 당대표가 되려는 듯이 그렇게 입당을 재촉을 해요. 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입당을 원한다면 그럼 내가 입당해줄게 이겁니다. 그래서 입당 원서를 냈는데요. 저도 대도 입당 원서를 보내왔습니다만은 거기에 추천인을 이준석이라고 썼어요. 그럼 어떻게 추천을 했느냐? 페이스북으로 추천을 했다 이준석이가.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페이스북으로 누구든지 입당해달라. 입당하기 좋은 토요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입당해달라고 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천인이 이준석이다. 이준석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내가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그런데 그 입당의 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럼 그대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대로 전문을. 오늘의 김성진 입장문 이렇게 이제 저한테 보내와가지고 제가 발표를 한 겁니다. 예. 모름지기 똑똑한 사업가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양쪽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는 순결을 목숨같이 지켜왔거늘 이준석이 자꾸 당원 가입하라고 호객 행위를 하여 같은 청년으로서 먹고 살겠다는 이준석의 생계형 노력에 감명한 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이준석 호객 행위에 따라 오늘 마침내 순결을 깨고 국민의힘 당원 가입 신청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수용자에게도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선거권 박탈을 헌법 불합치 결정한 바 있다. 당이 필요로 하면 이준석에 대한 사실관계 증언을 당원으로서 적극할 계획이다. 한편 이준석의 당원 가입 동료가 이준석에게 왜 유리한 것인지를 지금도 전혀 모르겠다. 와, 이게 굉장히 뼈 때리는 겁니다. 뼈 있는 얘기네.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기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하는 사람은 중립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이 아주 안 갑니다. 순결이라는 그걸 순결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랬었는데 그걸 목숨같이 지켜왔다.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순결같이 지켜왔는데 이준석이 자꾸 당원 가입하라고 호객행위를 한다. 호객행위 자꾸 했어요, 사실은. 이걸 호객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은 청년으로서 너나 나나 청년인데 먹고 살겠다는 너의 노력에 가상하여 생계형 노력, 이걸 먹고 살겠다는 노력으로 살겠다는 몸부림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내가 감명을 받았다. 또 너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준석이가. 그래가지고 나도 거기에 이제 순결을 깨고 국민의힘에 전격으로.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 가입을 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용자에게도 선거권을 보장했다. 이거 썼고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당이 필요로 하면 이것이 결정적인 거예요. 결정적이야. 내가 국민의힘의 당원이다 이제. 그렇지. 그래서 나도 당원이니까. 당원의 하나의 책무로서 적극 개입하게 그렇죠. 당이 필요로 하면 이준석에 대한 사실관계 증언을 당원으로서 적극할 계획이다. 한편 이준석의 당원 가입 동료가 이준석에게 근데 왜 유리한지를 내가 모르겠다. 너 나 당원 가입해가지고 오히려 얘기하면 불리할 텐데. 그럼 야 대단하네. 그래서 소개드리기 한방 매기는 것도 한방 완전히 매기는 거죠. 보통 단수가 이게 타이슨에 그냥 어퍼컷이 들어가는 거랑 사실 똑같습니다. 아주 메이웨더의 노련함까지 그렇죠. 기가 막히네. 네, 메이웨더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국민의힘 당에서도 착각하면 안 돼요. 이준석이가 지금 당 호객행위 하잖아요. 호객행위 하고 당원 있죠. 가입. 네. 그런데 그래서 늘어나는 사람 별로 없고 없어요. 조금 있겠지. 예, 그렇지만 지금 정광훈 목사라든지 아니면 아스팔트에서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 당을 지금 믿업지 않게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당원 가입해서 애국 시민들이 우리가 당원 가입해서 당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권리 당원이 되면 투표권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어때까지는 그냥
방관했는데 안 되겠다. 예. 이래서 지금 엄청나게 당원 가입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그걸 예. 당에서 착각하고 이거 이준석 효과 아니야? 음. 천만의 만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김성진 씨는 이제 재기발랄하게 추천인을 뭐 이준석이라고 썼지만 그분들은 이제 제대로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이봉규 예를 그렇지. 들어서 예, 나는 뭐. 보수 우파다. 예, 보수 우파다. 나는 국민의힘을 예. 심판하러 간다. 그렇죠. 아니면은 뭐 나는 정광훈 목사의 예. 뭐 광화문 세력이다. 예. 아니 뭐 이거 분명히 밝혀. 예, 나는 예. 뭐 김성진 TV 보고 예. 이준석을 내가 예. 저격하러 간다. 그렇죠. 예. 이걸 하셔야 됩니다. 가만 놔두면요 준석이 이놈이 또 숟가락 얹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대구에서 뭐 700명이 신청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세봤거든요. 아니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사진 보고 세봤어요. 많아봤자 100명. 예.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뭐 관계자 있을 테고 뭐 예. 취재진이 있을 테고. 아이고 그리고 2030이 많아야 되잖아요. 예. 별로 없습니다. 아저씨들이 예, 그냥 아저씨들. 물론 2030이 몇 명 보이긴 하는데 대구도 사실 아저씨들. 민주당 세력도 있지 않습니까? 역선택. 그래서 그것마저도 역선택 아닌가. 그리고 그래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리고요 그게 2시에 했을 거예요. 네, 2시입니다. 대구 예. 2시에 했는데 1시간 후에 거기서 공연이 있어요. 그러면 공연 우리가 가봤지만 공연장에는 한 30분 1시간 일찍 가. 그거 노리고 그랬구나. 왜냐면 예. 표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도 좀 가야 그럼요. 한 1시간 전에. 공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 뭐 몇 시간 전에 가죠. 그래 1시간 전에 예. 딱 1시간 전에 거기서 그러면은 공연 보러 온 사람들 예. 조금 이렇게 와서 예. 앉잖아요. 얍삽하기는 얍삽해. 정말. 지난번에 아이고, 예. 떡볶이 축제 예. 그 옆에서도 예. 떡볶이 축제에 수천 명이 몰렸어요. 거기 가서 또 거기서 저 자기 때문에 모인 것처럼. 콩콩을 주워 먹어요. 아니 근데 정말. 줄을 떡볶이 축제에 줄 섰지 이준석 외면하더라고. 그렇죠. 거기 한 열 몇 명 모였더라고. 그래도 대구 민심 들어보니까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이준석은 완전히. 그런데 근데 이제 그게 네. 그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면 외면해서 사람들이 못 가잖아요. 네. 그래서 좀비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자가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저 강신업 변호사가 사력을 다해서 싸우는 이유도 저자를 그렇게 만만히 봐가지고는 그리고 국힘의원들이 점잖을 빼는 건지 아니면 미래가 뭐 후환이 들어서 그런 건지 사력을 다해 싸우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떤 분이 이분도 이제 국힘을 사랑하는 분인데 지금 국힘에서 의원들이 누가 그렇게 나서서 싸우냐. 그러니까. 지금 강신업 변호사가 좀 더 열심히 해달라. 뭐 지금도 제가 아니 이런 양반이 아예 앞에 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이런 양반이 이제 국회에 들어가야 돼. 네, 일당백으로 가게 들어가면 영감이 싸울 거 아니야. 저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지금 하죠. 국힘에 있는 사람은 그냥 가면서 이거 이준석이 살아 돌아올 네, 살아 돌아올까? 혹시나 예. 살아 돌아올까? 예, 그것 때문에 그럼 눈치가 공천권이 좀 가- 있으니까 예. 좀 조심하고 예. 또 윤핵관 권성동한테도 살아 돌아올까? 가만히 있으면 예. 그게 또 조심하고 맞습니다. 이제 다 죽으면 그때 가서 예, 정비용 그렇죠. 최고 봐요. 이제 다 이준석이 죽으니까 또 예, 바로 그겁니다. 안 돼. 정말 저는 제가 무고죄로 고발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씨알리스 뭐 이런 얘기 하기 전까지 국힘에서 이준석을 제대로 저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거의. 그때까지만 해도 예. 없었지. 그렇게 눈치 보다가 아이고 죽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사실은 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사실은 비대위도. 이제 좀 죽어가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홍준표도 뭐 예, 나와서 홍준표도 이제 양비론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도 아직도 이렇게 어느 쪽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윤핵관이 설까 또 뭐 여기가 살까 모르니까 양비론을 펼치는 거야. 양시론. 안 돼. 원래 양비론 양시론이 제일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해석 분자들.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되는데 준석이가 이제 본인이 이거 원래 위급할수록 더 지저대거든요. 그렇죠. 지가 이제 위급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주 생 난리를 치고 이게 또 이 과대망상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앞에 뭐 몇 명이 자기를 응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 온 국민이 자기 응원하는 줄 지가 그러던데 국민의 절반이 대구에서 그러더라고. 국민의 절반이 말하자면 자기 의견하고 같대. 근데 그거를 안 따르는 윤이 잘못하는 거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잘못하는 거라고. 이 독재라고 이러면서 국민의 절반이 원하지 않는. 예, 독재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네. 이러더라고. 그리고 그래서 이 김성진이의 이 뼈 때리는 말이 네.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보다 그렇지. 엄청나게 포인트 있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호객행위 하면서 마치 자기가 이렇게 무슨 국민의힘의 지금 전주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또 국민의힘을 갖다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했는데 완전히 그냥 이 말로써 그러네. 소위
바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소위 그냥 완전히 그냥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고 그래서 이렇게 김성진 씨도 비록 뭐 다른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 건 잘못된 거지만 이준석 문제에 있어서만은 아주 그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아, 그럼요. 실제로도. 그래서 그 죄는 그 죄고. 예, 그건 그 죄고. 이준석이가 그런 사람이니까 또 이준석이 성상납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아, 일반 사람이 성상납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사기죄로 들어간 예, 예. 것 같은데 그건 저 죄 지금 받고 달게 있고. 받고 있으니까 이준석이 문제는 제가 볼 땐 가만 안 둘 거거든요. 예, 아주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당원 있고요. 가입해서. 그리고 지금 언제 나옵니까, 김성진? 나오는 거는 이제 아직 멀었어. 3년 남았습니다. 3년. 9년을 받았어요. 그래서 6년을 살았는데 어쨌든 간에 얘기하는 것이 이준석에 대해서 그것이 징계든 그것이 무슨 뭐 수사든 자기를 부른다면 언제든지 가서 더군다나 징계 같은 거 특히 불러주면 당원으로서 내가 얼마든지 진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준석한테는 아마 이 김성진이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킬레스건. 아킬레스건입니다. 저하고 아마 김성진이가 쌍으로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찍어 누르고 있는 악몽을 꿀 거야. 아니 지금. 어떻게 되는가 윤리위에서 예. 김성진을 부를 수 있는 부를 수도 감옥에 있죠. 있는데. 부를 수도 있죠. 감옥에 있어도. 그렇죠. 그거야 이제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윤리에서 부르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수사 같은 경우는 접결을 가가지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수사 당국에서 아니 저기 윤리위에서. 예, 윤리위에서 부르려면은 이 교정 당국에서 그걸 허락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네, 모르겠습니다. 해주면 되긴 돼요. 법원도 왜 재판받으러 오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공당이니까 집권 여당이니까. 집권 여당의 힘을 한다면 집권 여당에서 뭐 예, 가능은 합니다. 요청하는데. 원래 그 재판 가든가 할 때 그 이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증인이면은 이렇게 이제 호송을 해가지고 와서 증인 쓰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면 가능은 합니다. 예, 가능은 그러네요. 합니다. 예, 예. 그러면 필요하면은 윤리위에서 김성진을 예. 소환해서라도 예. 구치소에서 이제 그 호송을 해가지고 오거든요. 예, 그래서 가능은 합니다. 예. 그럼요. 예. 그럼 근데 그렇게 해서- 필요하면 그렇게까지 해야죠. 예. 예, 그렇게까지 해야죠. 그리고 뭐 추가 징계는 무조건 뭐 지금 할 것 같이. 예, 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그 자숙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가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한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을 저격하고 그리고 자기 어떤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의 해당 행위입니다. 크게 보면 말이죠.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당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기를 정당화시키려다 보니까 자꾸 당을 깐단 말이죠. 그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을 간신이라고 아주 호칭을 했어요. 호가 호의 간신. 그러니까. 직접 간신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간신이라는 것이 그게 그 사람들이 뭐 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자기가 호가 호의 간신이다 이렇게 부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명예훼손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당의 품위를 훼손시키는 거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간신당이란 말입니까? 그거 예.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간신들이란 말입니까? 그럼 간신들하고 정치하니까 그럼 간신 대왕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비틀어 까는 거예요. 예. 아니 이제 우리 강신업 변호사도 법조인이지만 네. 법조인들 대부분은 이준석이 이거 무고죄는 딱 떨어진다고. 딱 떨어집니다. 뭐. 예, 이건 뭐 빠져나갈 수 예, 없다고.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까지 작출해가지고 갖다 냈으니까. 그러니까. 뭘 몰라서 그냥 필려가 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고소를 그냥 했는데 이게 뭐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도 지적했지만 네. 이준석이가 처음에 이제 성상납 가세연에서 지적했을 때 법적으로만 연구해서 대응했으면 빠져나갈 수 있었대요. 왜냐하면 그렇죠. 예. 공소시효가지고 예, 다투면. 예, 예. 그런데 얘가 그거를 증거 은닉을 했잖아요. 김철근을 불러서 예. 김철근을 내려보냈죠. 이 짓을 안 했으면 그렇죠. 1차로 살았는데 공소시효를 예, 넘어왔어. 예. 그다음에 또 무고를 했잖아요. 예. 무고를 안 했으면 되는데 그 그렇죠. 두 가지가 거기가 이제 결과적으로 지가 예. 설쳐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무고의 그 의미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처음에는 성상납 이 부분만 이제 관심을 갖다가 여러 언론에서도 저한테 이 무고에 대해서 전화가 자주 옵니다. 그렇지. 결국 이제 무고가 이제 무고죄는 우리 강신업 변호사가 제가 고발한 겁니다. 고발한 거죠. 예, 제가 고발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제가 주세요. 뭐냐면은 김성진 씨의 이 법률 대리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들어가 보니까 이 성상남 그것만 따지면 성매매로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건 성매매만 따진다면 5년이에요 공소시효가. 그건 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상납도 하나의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건 증거하고 성상납한 거하고 술 접대한 거하고 다 합치면 그게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죄라는 게 돼요. 근데 그거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공소시효가 좀 어렵더라고요. 2022년 9월까지 보면은 이게 포괄일죄로 봐서 가능성은 있는데 제가 보기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게.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게 그냥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래서 빠져나가 버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면은
이준석이가 처벌을 안 받는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상납 사실이 없었다는 식으로 지금 이게 확정돼 버려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성상납 사실이 없었다는 식으로 확정이 돼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김세희하고 강용석이 지금 고소를 해놨지 않습니까? 김세희하고 강용석이가 특가법상의 알선실죄로 고소를 해놓은 게 있어요. 네. 김세희하고 강용석이는 특가법상의 알선실죄로 고소를 해놓은 거고 반대로 이준석이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해놓은 겁니다. 이 두 사람 간에 역전이 생겨가지고 이준석이는 유유히 빠져나오고 강용석이나 김세희는 잘못하면은 또 자기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고. 무고가 되나요, 그럼? 예, 잘못하면은 무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뭐 무조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 이것이 이제 확실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더군다나 김성진이가 굉장히 또 억울하게 돼요. 김성진이는 성산납 사실이 있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유히 빠져나가면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구속되면 왜 죄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구속 안 되면 죄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재판부에서 유죄 땡땡 때려야 죄 있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준석 그냥 뭐 기소도 안 되네. 공소시효로 만약 안 됐다고 쳐보자고요. 기소도 안 되네. 그럼 이준석이 오르네. 그럼 이준석이는 정치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그냥 완전히 부활을 하게 돼요. 부활. 그렇죠. 큰일 나지. 사실은 나쁜 놈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성상납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 이것만은 밝혀야 된다. 그래야만 여기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가 명예가 보존되고 회복된다. 그래서. 이걸 밝히는 방법이 무고죄로 고발하는 거다. 무고죄로 고발하면 왜 무고인지는 그렇지. 성상납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렇습니다. 예, 역시 박사님, 예, 맞습니다. 이걸 밝혀야만 무고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게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고죄로 고발을 했던 것이고, 또 물론 무고 행위가 또 나쁘다고 봤죠. 자기가 분명히 성상납 사실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고 다른 사람들 받게 하려고 그다음에 증거를 그냥 또 만들어서 만들어서 갖다 내고. 이거는 잘못된 거죠, 성장이. 지금 무고죄에 대해서 수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고발인 조사 받았습니다, 이미. 고발인 조사. 예, 이미 받았죠. 그다음에 이제 8월 이준석 중순에. 소환했고 이제 수사는 지금. 이번에 이제 이준석을 그거 다 같이 소환하는 겁니다. 성상납이라든지 특가법상 알선실죄, 증거인멸, 무고를 다 같이 소환하는 겁니다. 언제쯤 뭐 결과가 나올까요? 글쎄 지금 빨리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소시효가 지금 급박하다는 건 그건 특가법상의 알선실죄죄 요것만 그런 거고 증거인멸 교사나 무고는 지금 아직도 공소시효가 9년 6개월 남았습니다. 그거는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걸 한 지금 서울경찰청에 다 가 있으니 그럼 한꺼번에 해야 되잖아요. 이것만 떼서 하고 이건 좀 다음에 하고 그럴 필요가 없고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제 수사를 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지금 소환 통보를 했다. 네. 소환 통보를 했는데 소환이 언제죠? 저번에 소환 통보를 8월 9월 1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통보를 했다는 거죠. 통보하고 이제 날짜 조율 중이다. 예, 조율 중이다. 근데 이게 빨리 조율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이가 뭐 좀 바쁘다, 뭐 좀 이따 들어가겠다 그러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뭐 그것도 한두 번 아닙니까? 하루 이틀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이번 주에 소환된다. 이렇게 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봅니다. 김성진도 이준석을 고발했나요? 아닙니다. 김성진은 안 했습니다. 아직. 김성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김성진도 명예훼손으로 사실을 고소할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김성진의 뜻이 또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두고 봐야겠습니다. 당원 가입도 했고. 예, 당원 가입도 했고. 네. 그래 김성진이가 이제 또. 네, 또 어떤 수를 갖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양반이 이거 머리가 좀. 비상합니다. 좋다고 당원 가입하는 거 보십시오.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결국 당원 가입을 김성진이 잡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켜보시겠습니다. 강신업 TV. 네. 아침에도 방송한다면서요? 예, 이제 아침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시에요? 예, AM 730 오전 7시 반에서 7시 AM 730이라고 이름을 저녁에도 붙였습니다. 하잖아요. 저녁에는 PM 900. 예, 좀 많이 9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9시, 아침 7시 반. 예, 고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